안녕하십니까. 다보다 폐기물 TV의 고물학도 김재진 행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 최근 한 3년 동안 아주 많은 분들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였죠. 지렁이 분변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는 유기성 오니를 먹고 이제 자라죠. 물론 유기성 오니뿐만 아니라 지렁이는 여러 가지 이제 유기물을 먹고 아주 옛날부터 자라왔던 이제 가축이죠. 현재는 이제 축산법에 그 밖의 가축으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는데요. 그러는데 이제 지렁이가 먹는 이 먹이가 폐기물에 의해서 폐기물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렁이가 폐기물을 먹고 분변토라고 하는 지렁이 똥을 누고 있죠. 그러면 그 분변토를 재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 지렁이 먹이인 유기성 오니가 환경 관련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이제 탄소 배출권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국제적인 이제 도쿄 의정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해양 폐기물을 해양에 폐기물을 해양에 버리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여러 가지 조약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전부터도 음식물은 이미 한 십몇 년 전에 이미 이제 그런 음식물은 해양 투기를 못하게 됐고, 이 유기성 오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유기성 오니를 바다에 못 버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기성 오니에 대한 그 처리 가치가 육지에서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처리비가 14만 원까지도 올라갔었죠. 물론 지금은 많이 다운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부터 해서 그러니까 2018년, 19년, 20년, 21년 올리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지렁이 분변토 사업을 하시려고 했고, 저희들 역시 거기에 이제 그분들을 이제 인허가를 대행을 해드려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렁이 사업은 아직도 농촌 지역에서는 비교적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아이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렁이 분변토에 대해서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지렁이 분변토 먹이는 이제 유기성 오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렁이는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들이 이제 그 어떤 토지를 보면은 토지 이용 개혁원에 보면은 타법 저촉 사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축산업 거리 제한이라고 이거 쭉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가축은 아니라는 거죠. 소, 돼지, 말 이런 종류의 가축이 아니고 아무 인허가도 없이 키울 수 있는 게 가축이에요. 단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을 먹이로 하다 보니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이 된다는 거죠. 폐기물 종합재활용의 의미는 먼저 폐기물이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발효 숙성을 시키죠. 그 자체가 이제 생물학적 처리죠. 그래서 발효 숙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지렁이가 먹는다는 거죠. 이 자체가 생물학적 처리예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시설 장비의 개념에서 장비 대신 지렁이가 그 장비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렁이 똥이 나오죠. 그 지렁이 똥은 토지 개량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폐기물과 다른 성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폐기물 중간이 아닌 종합으로 간다는 거죠.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그러한 지렁이가 먹을 수 있는 폐기물은 유기성 오니인데, 이 유기성 오니는 무기성 오니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유기질과 무기질이 몇 %냐 따라서 유기질이냐 무기질이냐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40%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유기성 오니 중에서 하수 오니, 분뇨 처리 오니, 인분입니다. 그다음 가축 분뇨 처리 오니는 이제 동물들, 소, 돼지들이 등이 먹고 이제 누는 분뇨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펄퍼 제지, 그 밖에 폐수 처리 오니, 그 밖에 식물성 잔재물, 요 정도로 해서 통상적으로 폐기물을 처리비를 받고 폐기물 처리 업자인 지렁이 분변토를 하려는 업자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렁이 분변토는
매립 시설의 복토제 또는 토양 개량제로 이제 나간다는 거죠. 요거까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지렁이 그 폐기물 관련된 인허가를 득한 다음에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비료를 생산하고 싶다. 그렇다면 비료 생산업 등록을 해야 되죠. 비료 생산업 등록은 2016년 이전만 해도 공장 등록증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비료를 이제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비료는 이제 일반 보통 비료가 있고 그 밖에 이제 퇴비 관련되는 이제 부속 비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반 비료는 아니에요. 일반 비료는 화학 비료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질 비료죠. 유기질 비료에 들어가는 이제 지렁이 분변토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폐기물 종합재활용 허가를 얻고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면서 내가 비료를 생산하겠다. 그렇다면은 이제 비료관리법에서 비료 생산 등록을 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단지 단점은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비료를 만든다는 것은 사람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작물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청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농업과학원 또 있죠. 그쪽에서 점검 또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죠. 폐기물의 지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만든 내 농장에서 만든 이 비료가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 등록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렁이 분변토에 있어서 그 생물학적 처리인데 요것은 좀 더 큰 의미에서는 퇴비화 시설이죠.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는 5톤 미만일 때는 지렁이 분변토를 재활용 처리 신고, 재활용 신고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5톤 이상부터는 허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를 가지고 가는 허가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렁이 분변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설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폐기물은 항상 보관시설에 있어야 됩니다. 폐기물 보관시설이 10일에서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렁이가 사육을 해야 되잖아요. 지렁이 사육시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폐기물 보관시설 그리고 지렁이 사육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시설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밖에 이제 시설 장비는 폐기물 관리법에는 환기가 될 수 있는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라. 그거는 이제 뭐 대부분 지렁이 사육 시설은 비닐하우스가 많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 자동 이제 덮개가 있어서 이것이 열리면서 공기가 환풍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죠. 왜냐하면은 유기질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제 악취 또는 가스가 이제 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급수 장치가 있어야 된다. 유기물을 부숙 발효시키고 지렁이를 줌에 있어서 수분 조절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기타 장비는 이제 이거는 법에 없는 장비인데 먹이 살포기는 경운기로도 하고 또 최근에는 1톤 차에도 실려가지고 먹이를 살포하죠. 지렁이 사육장은 보통 폭이 한 7m나 8m 정도 되죠. 그 중간에 한 2m 정도는 이제 차가 1톤 차 정도나 경운기가 갈 수 있게끔 하고 그 좌우로 이제 지렁이를 이제 사육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생물학적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10톤 미만이면은 필요 없는데 보통 폐기물 지렁이 분변토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분들은 뭐 통상적으로 한 20톤, 30톤 그리고 그 땅의 규모는 한 3,000평 미만 정도 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3,000평 이상 들어가면 계획관리일 때는 소규모 환경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렁이 분변토 사업뿐만 아니라 웬만한 다른 그 폐기물 처리 업에서도 3,000평 미만으로 사업 계획을 잡죠. 자, 그래서 기술 인력 부분은 만약에 생물학적 처리에서 10톤 미만일 때는 일반 직원들 교육받은 기술 요원이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생물학적 처리에서는 환경기능사 이상의 환경기능인이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폐합성 수지는 50톤이고 폐목재는 100톤이죠.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하루 처리량을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폐기물이 얼마를 하냐에 따라서 기술 요원, 직원이죠. 직원으로서 기술 요원으로서 선정이 돼도 되고 아니면은 환경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어야지만 적합 통보 또는 허가가 난다 이거죠.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루에 지렁이를 키우기 위해서 먹이를 10톤 받겠다. 그러면은 10톤을 왜 받느냐?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지렁이 사육장을 5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1000m 작업 정도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10톤의 폐기물이 와서 그걸 다 먹어치울 수 있다. 뭐 거기에 대한 일일 재활용 능력의 이제 산출 근거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뭐 법에 적법하게 정확하게 법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하고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면서 뭐 관련되는 자료를 이제 취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을 가지고서 일반적인 이제 근거를 만들죠. 그 일반적인 근거가 뭐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한테 배포가 되고 담당 공무원들이 그 서류를 보면서 합당하기 때문에 일일 재활용 능력 산출 근거를 해서 하루 반입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폐기물의 양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폐기물의 양은 비닐하우스의 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지렁이 분변토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도 제가 이 지렁이 인허가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지금 현재 몇 건을 진행하고 있죠.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제가 잘 알다 보니까 변호사님들과 같이 이제 행정소송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 행정소송은 부적합 또는 이제 불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렁이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지렁이 분변토 사업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는 사업인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면은 그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폐기물 시설 장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지렁이는 폐기물 처리업의 지렁이면서도 지렁이 자체는 가축이다 말입니다. 그럼 현재 지렁이 가축은 뭡니까? 가축은 1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살 수 있는 곳은 자원순환 시설이 아니라도 된다는 거죠. 동식물 관련 시설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창녕군에서 유권 해석이 돼가지고 몇 년 전에 이미 유권 해석이 돼가지고 그 유권 해석이 법제처 유권 해석이죠. 행정부에서 최고의 유권 해석이 바로 법제처 해석이에요. 근데 그 해석을 보면은 지렁이를 이용해서 지렁이를 생산하는 목적이라면은 또 우리가 지렁이 분변토가 지렁이가 생산하는 목적으로 하지 뭐 분변토만 목적으로 하지는 않죠. 지렁이가 살아야지만 분변토가 나오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폐기물이 오면은 지렁이가 그 폐기물을 먹고 분변토를 삽니다. 그러면 그 분변토를 이제 토양 계량제로 나가는 거죠. 그럼 수익 구조가 폐기물 처리비와 이제 분변토죠. 분변토도 현재 가치가 상당히 있죠. 좋은 분변토는 뭐 톤당 한 20-30만 원씩 거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빠지서는 안 되는 게 우리들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렁이 농장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이 사업을 왜 하느냐 하면은 폐기물 처리비도 받고 또 나오는 계량제도 토지 계량제도 재활용하고 매각할 수도 있고요. 또 지렁이도 판매가 되죠. 지금은 옛날에는 골프, 한동안은 등산, 지금 낚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낚시 인구가 많아서 지렁이도
키로당 1,000원, 2,000원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렁이의 판매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제처 유권 해석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법제처에서는 지렁이 분변토 함에 있어서 지렁이를 사육하기 때문에 동물 및 식물성 이제 동식물성 건축물의 용도로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 말씀은 지렁이 이 분변토 사업에 대한 폐기물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관건은 건축물 지렁이 보관 이제 폐기물 보관 시설과 지렁이 사육 시설 이런 것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용도인가에 따라서 현재 각 지자체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과거에는 동식물성 관련 시설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엄격히 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순환 시설을 많이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현재 소송 중에 있다 보니까 뭐 너무 민감하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저와 같이 뭐 피고로 있는 지자체에서는 심지어 제 카페라든지 뭐 제 동영상까지 다 조사를 하면서 판사님한테 뭐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생략하겠는데요.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다면은 저희들이 뭐 상당히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안동이라든지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안동도 있고 영주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여러 수십 건의 지렁이 관련된 인허가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허가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폐기물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권자가 충실히 면담을 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 가기 전에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렁이 분변토 부분은 워낙 그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여타한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따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분변토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도 고시로 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숙토와 같이 지렁이 분변토가 이렇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질 것도 많고 허가권자도 많이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음에 지렁이 분변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렁이 분변토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